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 안 찌는 몸으로 바뀌는 체질 개선 3단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써놨듯이 다이어트는 참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의지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내 몸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몸 관리에 대해서 칼로리에만 집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그런 덧셈, 뺄셈으로 생각하시는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호르몬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을 지키기 너무 어렵거나 나 의지가 약해 하고 식단은 널널하게 하고 운동을 빡세게 해서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결책을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건 24시간 주기 리듬이라는 거예요. 핵심 원리부터 알려드리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 시계를 하루 리듬에 맞게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조건들을 지키면서 맞추는 거죠.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이 리듬을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과식을 하시거나 폭식을 하시거나 간식을 자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냥 딱 드셨을 때 적당할 때까지 먹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 과식이나 폭식, 간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뇌 시스템도 여러분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생체 리듬을 맞춰서 호르몬을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몸을 향해서 내 몸이 호르몬을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서카디안 리듬의 포인트는 빛이에요. 빛. 자, 앤드류 하버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서카디안 리듬의 포인트는 기상 직후 햇빛 노출과 수면 전의 빛 노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활용하면 밤에 분비될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해서 내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조절할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천연 수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잠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면 분비가 시작하고 밤에 정점을 찍습니다. 자, 단순히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세포를 회복시키고 지방 연소를 돕는 호르몬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얘는 빛에 취약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 같은 걸 자꾸 보면 이 분비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천연 각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멜라토닌과 반대죠. 얘는 에너지를 내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상 직후에 가장 높습니다. 밤이 되면 가라앉죠. 하지만 얘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식욕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을 축적을 하는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밤에 코르티졸이 높다? 이러면 잠을 설칠 뿐만 아니라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낮에 빛을 못 봐요. 그리고 밤에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주무시기 때문에 밤에 빛 노출이 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밤낮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연소를 늦추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방 연소를 늦추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자극적이고 단 음식 참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과 코르티졸을 조절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식사 가능 시간대를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하냐? 해가 떠 있을 때만 드세요. 해가 지면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사 효율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상 후 30분 후에 햇빛을 봐주는 거예요. 얘도 대사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수면 30분 전에 스마트폰 금지. 얘는 뭐죠?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켜주셨을 때 서카디안 리듬을 내 몸의 리듬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의 뇌 해킹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칼로리보다 중독을 막아야 돼요. 일단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식재료를 분해한 뒤에 화학물질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창조한 것이고요. 가공식품은 식재료를 분해하지 않고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제품으로 만든, 그래서 이 분해 여부에 따라
초가공이 되는지 그냥 가공이 되는지 달라집니다. 자, 핵심 원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초가공식품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뇌의 배부름 신호를 고장내트리는 음식이에요. 자, 크리스 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은 씹는 횟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초가공식품은 대부분 별로 안 씹어도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사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지방과 설탕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이 자극을 받으면 배가 불러도 더 먹으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식품공학의 결과물인 거죠. 우선 초가공식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는 저런 거 안 먹어 뭐 그런 너무 헤비한 음식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흔히 드시고 계신 음식들이 많을 거예요. 자,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과자, 아이스크림, 마트에서나 편의점에서 파는 양산형 빵, 그리고 뭐 햄, 냉동식품, 라면, 믹스커피,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내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런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초가공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성분표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성분표 뒤에 원재료명을 봤을 때 집 주방에 없는 이름이 5개 이상이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인공 감미료나 인위적인 성분들이 5개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의 비율을 높여야 돼요. 고기, 채소, 과일 그 자체를 드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포만감 호르몬 조절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간식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가공식품을 조심해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렙틴과 그렐린의 조율인 거예요. 조율, 이게 뭐냐, 식욕에 대한 호르몬, 이거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렙틴과 그렐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그렐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이에요. 허기짐. 얘는 이제 위장에서 분비돼서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뇌에 보내서 에너지를 섭취하게 만들죠. 자, 최근 연구들은 그렐린이 단순히 허기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해서 반응도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보상회로를 더 많이 자극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렐린 수치를 높이지 않아야 하는데 쉽게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면 부족인 거죠. 내 수면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혈중 그렐린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자서 오늘 좀 달달한 음식이 당긴다 라는 말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렐린이 뇌를 해킹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렙틴입니다. 렙틴은 반대겠죠. 포만감 호르몬이에요. 자,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지방이 충분하니까 자, 이제 그만 먹고 에너지를 써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렙틴 저항성이에요. 이 호르몬이 렙틴 부족이 아니라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말하는데, 살이 찌면 지방세포가 늘어나서 렙틴도 많아지죠. 그럼 이 렙틴은 나 살쪘어 이제 에너지를 써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렙틴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신호 체계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죠. 그래서 지방이 쌓여서 지방을 그만 쌓아야 되는데 지방을 그만 쌓으라는 신호조차 안 가게 되니까 점점 더 빨리빨리 많이 지방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비만인데 뇌는 지금 너 기아 상태야, 너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착각해서 폭식을 유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은 렙틴이 부족한 게 아니라 렙틴의 신호를 못 읽는 렙틴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들의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백질 우선 섭취입니다. 얘는 그렐린 수치를 낮추고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식욕의 호르몬을 안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카디안 리듬을 사수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배웠었잖아요. 얘를 왜 해야 되냐면 밤에 빛을 억제를 하면 다음날 멜라토닌이 적당하게 나오면서 렙틴 저항성 악화와 그렐린 폭주를 막는 걸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밤에 계속 핸드폰 보고 그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면 일단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렙틴 저항성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렐린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의 빛을 억제하고 아침에 빛을 보는 게 이 호르몬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천히 씹는 거예요. 렙틴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까지 15분, 20분이 걸리는데 빨리 흡수가 되는 음식들은 렙틴이 작동하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천천히 씹는 건 렙틴 신호에 시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맞춰줘도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 두 개를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먹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단백질 우선 섭취를 통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준다면 더 이상 의지를 탓할 것도 없이 내 몸이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섭취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 빛을 조절하고, 2번 초가공식품 멀리하고, 세 번째 충분한 잠을 조절해서 호르몬의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딱 일주일 동안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몸무게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컨디션, 그리고 평상시에 음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루틴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해보고 달라진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